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 밤이죠.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참배하는 곳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이곳에 무명 용사의 묘를 찾아 참배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우리 시각으로는 모레 새벽이 될 텐데요. 회담에서 주고받아야 할 게 어느 때보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백신과 한반도 문제가 될 거고요. 미국은 한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협력 문제, 그리고 대중국 견제에 대한 공감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미 합의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성과 기대합니다. 5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후. 관절의 펭귄이 요끈, 캐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엔픽플에서 하는 홀인원 365일 무제한 도전 무야호. 엔픽플 가입해서 홀인원 성공하면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는 거지. 월 2,000원으로 웃고 즐기고 홀인원 하면 나이스 샷. 무제한으로 200만원까지? 엠픽플 지금 다운받아. 다양한 무전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5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일부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상주 경상감염공원이 개장을 했는데요. 상주시 박대환 관광진흥과장 연결해서 상주시의 관광산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사 설립에 합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SK가 미국의 2위 완성차 업체죠. 포드와 손을 잡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용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양사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과의 비밀 조항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타이밍상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결과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인데요. 네. 일단 양사는 이제 합작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될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보통 이런 이제 합작사는 뭐 해펜F 이제 50대 50의 지분으로 거의 대부분이 합작을 하게 되는데, 뭐 구체적인 뭐 규모, 투자 내역, 뭐 어디에다 할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드가 자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오늘 2025년까지 전기차 전환에 따른 한 220억 달러, 약 한 25조 원 가량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일환이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네.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SK가 미국의 2위 완성차 업체와 제휴했다면, 그리고 우리의 LG도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요. 네. LG는 미국의 1위 완성차 GM과 합작사를 설립을 지금 추진하면서 지금 미국에 지금 뭐 오하이오주, 테네시주를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를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것과 맞물려서 특히나 이제 이번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포드 MOU 체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난 18일에 미시간주에 위치한 포드 전기차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전기차를 타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에 뒤질 수 없다라고 선언한 직후에 이뤄졌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합의문 내에 들어갈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배터리와 반도체를 이제 지렛대로 해서 네. 우리가 이제 백신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구체적인 성과물을 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배터리 셀이라는 건 배터리랑 다른 건가요?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이제 예를 들면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실질적인 뭐 용량, 배터리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핵심 이제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드 자동차에 SK 이노베이션의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SK 이노베이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배상 합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좀 이번 조인트 벤처 설립 논의와 좀 연관이 있나요? 아마 그 조정도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재를 했다라는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큰 그림을 보게 되면 LG가 GM과 그리고 2위 업체인 SK가 포드와 제휴를 맺고 있다라는 건 이거 역시 이제 미 행정부의 어떤 이 조율과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지아주의 SK 이노베이션이 내년까지 3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것과 또 뉴스가 연관되는 건가요? 글쎄, 이런 계획의 일환이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SK 경우에는 1공장, 2공장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이고 네. 또 이 3조 원 정도 추가로 해서 이제 3공장, 4공장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인데 이것과 이제 별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합작사라는 건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사가 지분을 통해서 뭐 해펜F 내지는 뭐 51대 49 네. 이제 본국에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우세한 지분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별도의 회사를 세워서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자체적인 공장, 1공장, 2공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럴 경우 SK가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만도 한 거의 6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특히 이번에 한 40조 원에 달하는 우리 4대 기업들이 투자를 미국에서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뭐 이외에도 지금 뭐 현대차, 삼성 그리고 LG도 비슷한 유의 뭐 합작이든 내지는 자체 공장 건설 계획들이 속속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뭐 미국 말고도 중국이나 헝가리 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만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기차 시장은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서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네. 아마 주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전부 다 전기차로 지금 바꾸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지어서 이제 현지 인력으로 만들고 제조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뭐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뭐 배터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적어도 미국 시장을 판매를 겨냥한 목적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앞다퉈서 미국을 선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SK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이 지금 미국에 총 40조 원 가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디가 또 그렇죠? 이번에 사실 이제 4대 그룹 이제 총수 내지는 뭐 대리인들이 좀 참석을 하는데요. 네. SK 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이제 공영훈 현대차 사장,
또 김종현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이 비공식적으로 경제사절단에 합류를 했는데 네. 사실 그 백악관에 직접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방미 기업인 명단 확정이 늦어지면서 백신 접종 문제 때문에 지금 백악관에 가지 못합니다만 미국 상무부 주관 경제인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들 4대 기업의 투자 이제 계획을 좀 보면 삼성전자가 절반입니다. 20조 원. 한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이제 위탁 생산 라인을 추가할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 이미 이제 텍사스주에 이제 이 라인을 하는 게 갖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좀 추가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텍사스주와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다 전기차 생산 설비를 비롯해서 자율주행과 같은 총 한 8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이제 전기차 공장을 어디에 이제 세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네. 또 LG 역시 미국 GM과 함께 지금 오하이오주에 1조 원대 전기차 이제 이 공장 짓고 있고 제2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이미 이제 얘기가 끝난 상황이고요. 네. 2025년까지 총 한 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두 곳에 독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 4개 기업이 투자하는 것만 갖고도 뭐 40조 원이 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뭐 6주간 2천만 회분을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유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이런 투자가 혹시 이런 백신을 우리나라에도 좀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생기는데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 핵심 의제가 이제 이 스와프입니다. 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를 투자를 미국에 확대하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미국이 지금 여유분이 넘쳐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한 2천만 회분을 해외로 보내겠다. 아시아 국가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이라고 이제 지칭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회분을 포함하게 되면 거의 한 8천만 회분, 전체 미국 생산량의 이제 거의 30%가량을 해외에 이제 우방국들한테 우선순위를 놓고 이제 외교를 벌릴 텐데요. 네. 지금 거론되는 건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모더나와 백신 국내 생산을 위한 이제 가계약을 좀 체결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이제 이게 결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노바백스와 국내에서 이제 백신 생산 판매할 권리를 확보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백신과 관련한 생산 측면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세계 2위입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제 코로나 백신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외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번 백신 스와프를 통해서 이제 당장 우리가 지금 5, 6월은 이제 백신 보릿고개를 알려져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 우리가 확보한 것은 대부분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이제 백신 수급 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서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이제 백신 협력 강화 방안이 이제 담길 거냐 네.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확보와 수급은 별개의 문제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 될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다 끝난 후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좀 보면 지금 빨간불이 켜졌어요. 일론 머스크 발언으로 등락을 거듭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뭐 가상화폐 신규 발행 거래 금지에 이어서 채굴까지 막으려고 해서 가상화폐가 급락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머스크 리스크의 1차 이제 쇼크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발 영향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지금 아비규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이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 협회가 공동으로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중국의 은행업 협회, 인터넷 금융협회, 중국의 이제 지불 청산협회인데 이미 중국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뭐 은행 계좌, 위챗 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래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강제성을 띠고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삼는 것, 또 환전하는 서비스,
어떤 파생 상품의 거래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6만 4천 달러를 넘었었는데요. 네. 3만 달러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고점 반으로 대비 된 반토막이 거죠. 난 상황이고 지금 비트코인 올해 1월 말 이후에 한 번도 3만 달러대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 중국발 영향이 좀 컸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보게 되면 지난주 머스크발 악재로 시작된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중국 악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비트코인 시가총액만 한 5천억 달러, 약 한 56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 삼성전자 2개가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삼성전자 2개가 지금 중국과 머스크 발언으로 날아간 건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좀 가상화폐 시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락세를 좀 막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코인 광풍 주도한 이제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른바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는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는 다이아몬드의 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이 미 증권가에서는 다이아몬드 손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수익을 낼 테니 하락장일 때 팔지 말고 계속 보유하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폭락 장세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일부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를 가상화폐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윗 알림도 해놓고 일론 머스크 퇴출시켜야 된다는 또 코인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인데 가상화폐 최고 시장 70%가 또 중국에 집중돼 있다고 해서 차이나 쇼크 어떻게 될지는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또 요즘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직접 가서 먹기보다는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은데 햄버거 가격은 매장에서 구매할 때 또 배달시킬 때 각각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햄버거 가게, 특히나 이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꼼수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해왔느냐. 10,000원 이상 배달시키면 배달비 무료다라고 광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매장과 이제 배달 판매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5개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제품의 이제 제품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M사를 제외하고 4개 업체, L사, M사, B사, K사 모든 제품의 매장 판매 가격이 배달 가격에 비해서 매장 판매 가격은 저렴하고 배달 가격은 비쌌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트 가격은 메뉴당 1,000원에서 1,200원이 비쌌고요. 단품 가격도 뭐 사이드 메뉴까지 음료까지 더 비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거기다 배달시키면 각종 할인 혜택도 주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분명히 명백하게 이제 햄버거 배달 가격이 매장에서 사 먹는 것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소비자한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소비자원께서는 이런 조건을, 거래 조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메뉴 많이 주문하면 주문할수록 이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뭐 세트 가격에 1,000원에서 1,200원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거의 10% 정도 더 비싼 건데 확인을 꼭 하시고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햄버거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프랜차이즈도 모두 다 그런가요? 예, 소비자원이 지금 이번에는 5개 프랜차이즈, 햄버거 프랜차이즈만 조사를 한 거고요. 아마 이제 정말로 일부에서는 야, 이게 뭐 햄버거 가게만의 일이겠느냐. 요즘 대부분 사실 배달을 하다 보니까 다른 요식업도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한국 소비자원이 아마 조사를 더 늘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결과가 나오면 다른 것들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최근 상주시의 경상가명공원이 공사 8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상주시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생긴 건데요. 상주시 박대환 관광진흥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주시도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가요? 예, 코로나19가 생활 패턴을 바꾸고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관광산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여행 심리는 회복되지 않고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축제나 이벤트는 축소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로 관광버스 및 단체 관광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여행업체와 숙박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러한 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상주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 비대면 관광지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생태 관광지 조성과 더불어 정강현실, 모바일 미션 체험 등 비대면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 경천성과 경천대 등 야외 활동 중심의 비대면 관광지에는 가족 단위 등 개별 관광객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일 뭐 상주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될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네네. 그게 좀 해제가 되면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좋은 영향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네. 상주시가 정말 가볼 만한 곳이 많잖아요. 예. 네, 이런 곳을 좀 많이 홍보하고 또 많이 오도록 기획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상주의 네네. 관광산업 계획 어떻게 짜고 계세요? 예, 상주는 그 서쪽으로 백두대간 70km와 동쪽으로 낙동강 34km의 생태축을 끼고 있고 이 두 생태축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어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여행지가 바로 이곳 상주입니다. 네. 백두대간의 중심에는 속리산 문장대가 있으며 주변에 계곡과 폭포, 송림과 탐방로 등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펜션과 야영장 등 숙박시설과 맛집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중심에는 최근 생태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천섬이 있습니다. 경천섬은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선정되어 국내 대표 언택트 관광지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 전시관 등
실내 관련 시설보다는 안전한 야외 비대면 관광지를 많이들 찾고 계신데요. 이러한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우리 시는 경천선 경천대 명소화 사업과 백화산 에코 힐링 센터 등 언택트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관광 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다양한 비대면 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하여 매력적인 상주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젠 정말 관광 산업이 비대면 관광 상품으로 모두가 다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예. 네. 또 최근에 상주시가 경상감염공원 이게 또 문을 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8년 만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된 건가요? 예, 그 상주 경상감염 조성 사업은 대구 경북권 국책사업인 산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상주는 예로부터 신라시대의 구주와 고려시대의 팔목에 드는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팔도 중 하나인 경상도를 대표하는 저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경상도의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였던 상주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와 자부심을 높이고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주 경상감영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상감영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구를 좀 떠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 대구 도심에 경상감영공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상주의 경상감영이 200년간 있었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예, 그렇죠. 상주 경상감영 역사를 좀 알려주시죠. 예, 경상감영은 도내 행정의 집행이나 공물의 진상 혹은 여러 공적 장부의 보관소로서 현재의 도청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네. 조선 초 경주에 있던 것을 행정상 이유로 1408년 상주로 옮겨온 뒤 1594년까지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중 정기 약 200년간 우리 상주에 있으면서 경상도 지방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197명의 관찰사가 경상도의 도정을 관할하였으며 경상감영 상주시대를 이끌어왔으나 안타깝게도 인진외란 발발과 함께 한양을 향하는 주요 길목에 있던 까닭으로 감령이 불타게 되는 화를 입었습니다. 네. 예, 그 후 인진외란 이듬해인 1594년부터 성주, 팔거현, 달성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구에 정착한 것입니다. 상주 경상감영의 본래 위치는 상주 시내에 위치한 왕산 역사공원 일원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상주 업성과 함께 대부분의 건물들이 철거되었습니다. 그중 상상관과 태평로 등은 당시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매입하여 현재 북천에 있는 인진외란 전적지로 이전 보존하게 되었으며 특히 중앙관리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상상관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 여러 지역을 다 돌아다니다가 최종적으로 대구에 정착한 거였군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이 상주 경상감영공원 규모와 시설은 어떤가요? 굉장히 사진으로 봤을 땐 굉장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경상감영공원은 상주시 복룡동에 위치한 하고 있으면 약 6만 5천 평방미터의 부지에 네. 상주 업성도를 토대로 전문가의 고정을 통해서 10여 채의 전통 한옥 건물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경상감사가 정물을 보던 청류당과 생활을 하였던 내야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인들과 강령과 풍류를 즐겼던 재금당이 서쪽에 위치해 있고 관아의 정문인 태평루의 좌우에 군관들의 무예 연서장인 사령청과 아전들이 업무를 보던 작청이 그리고 죄인을 다루던 굴레청과 동쪽에 임금에 대한 예를 행하고 중앙관리의 숙소로 사용되던 상상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감사가 정무를 보던 청류당과 사령청, 태평루에는 실물 모형 전시와 그 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함과 아울러 정통 복장 체험을 통해서 당시 경상감영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상상관에는 또한 실내 무대와 연습장을 갖춘 소규모 문화공연이
넣도록 하였으며 네. 이 밖에도 야외에는 경상 감령의 역사를 새겨놓은 감령 이야기길과 투호, 제기차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첨장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상주 감령의 역사를 배움과 동시에 휴식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역사도 배우고 또 이런 전통놀이도 하고 역사에 예,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저희 상주 경상감령공원은 역사 교육의 공간과 지역 문화 행사 및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각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상제형과 다양한 전시 연출로 방문객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당시 경상감령의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경상감령만의 특색 있는 역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과 배움이 공존하는 장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넓은 광장을 활용한 각종 문화공연 및 지역 행사 개최는 상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어 우리 시 관광객 유치 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상주가 경상감령이 이렇게 문을 열긴 했지만 경천섬, 경천대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곳을 중심으로 경천섬 푸드 테라스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 푸드 테라스 사업은 뭐죠? 예, 경천섬이 최근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 낙동강 건역에 길이 345m의 보도 현수교인 낙강교와 무리를 걷는 수산 탐방로가 개통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관광지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가족과 연인들이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경천섬 푸드 테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를 연계하는 먹거리촌 조성과 활성화를 통해서 경천섬 일원의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 200억 원의 총사비를 투자하여 네. 사계절 내내 형형색색의 경천섬을 즐길 수 있는 야생화 단지 조성과 다양한 레포츠 공간만으로 활기차고 매력 있는 경천섬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많이 있고요. 또 네. 관광객들도 올해는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주 경천섬은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국내 대표 언택트 관광지이자 힐링의 명소입니다. 이곳 경천섬 주변 낙동강 무리에 길이 19.5m, 높이 16.2m 규모의 초대형 오리아를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 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 달이고요.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아름다운 오리 가족을 만날 수 있으니 애청자 여러분 상주 경천섬에 많이 오셔서 이색 볼거리와 함께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상주에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박대한 관광진흥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사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유튜버들의 이런 자극적인 방송이 또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면서 이를 이용해서 조회수만 올리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코인팔이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점입가경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네. 최근 유튜브에서 한강 사건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제목들이 막 우수수 쏟아집니다. 뭐 무당이 바라본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또 다른 공범이 존재, 뭐 처녀보살이 설명하는 한강 사건, 확실한 파살, 이런 얘기들이 그냥 확신에 차서 막 쏟아내는 그런 불확실한 정보들로 가득 찬 그런 영상과 함께 유포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지금 이 손정민 군의 그 친구 A씨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A씨에 관련되어 있는 미약인 정보까지도 유튜브에는 넘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실 그 개인의 신상을 막 털어서 그들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건 범죄적 상황이고요. 거기다 또 일부 유튜버는 후원금까지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지금 손정민 군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 그런 유튜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그야말로 이 일부 유튜버들의 정제되지 않는 활동들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손정민 사건의 의혹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확대돼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냉정히 따져봐야 될게요. 경찰이 어떤 의혹을 남길 만한 오해를 살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변사 사건입니다. 변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이러면 이제 이 시체라든지 주변의 정황이라든지 목격자라든지를 탐문하게 되고 내사를 하게 됩니다. 내사는 수사와 달리 어떤 혐의점이 있는 누군가를 특정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과는 다르거든요. 네. 지금 이 손정민 군 사건 같은 경우 아버님인 그 손정민 군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죽음을 황망한 상태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이 변사를 당한 상황에서는 그런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혹들이 객관적으로 혐의로 특정되기까지는 전문가들에 의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김복준 위원 등등의 그 오랜 그 형사 사건의 연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만한 혐의점들을 찾기가 어렵다. 특히 친구 A군 같은 경우 살인에 대한 동기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왜 경찰이 뭔가를 덮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이 뭔가 수사를 하다가 혐의점이 나온 것을 갖다 덮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혐의점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사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동원되고 있는 그 경찰 병력들의 숫자라든가 그러니까 내사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방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형사사건 한 2-3건에 해당할 만큼의 공력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경찰의 책임을 갖다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에 언론들이 좀 무분별하게 경찰에 대한 의혹을 막 쏟아부었고, 그리고 나서 클릭으로 소비되는 그런 기사들의 어떤 조회수에 도취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경찰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기사들이 차분하게 자기 논조를 찾아가니까 이제는 기사들까지도 못 믿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유튜버들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더 찾기를 원하는 그런 누리꾼들의 열망을 안아서 확인되지 않는 불확실한 정보까지도 마구 다루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이 조금 부풀려서 경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그렇죠. 돼서 유튜버들도 지금 언론 믿지 못하겠으니 내가 수사를 하겠다, 취재하겠다, 그래서 또 후원금까지 받게 되는 거고요. 예. 참.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가장 큰 책임은 사실은 언론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애초에 그 내사 사건의 경우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취하고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보면 내사 사건의 경우는 확실하게 혐의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보도를 자제한다라고 하는 게 매뉴얼 중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심지어는 일부 우익 유튜버가 보도한 내용까지도 받아 적다시피 하면서 의혹을 부풀렸거든요. 네. 이 부분은 냉정히 말하면 이제 이 경찰의 어떤 능력을 불신케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까지 이제 추정이 되는, 그렇게 그 아주 우려스러운 상태를 서슴없이 자행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경찰 쪽을 자꾸 흔드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특히나 그 우익적인, 그 보수적인 우익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언론이나 혹은 유튜버들은 정말 꼬투리만 나오면은 경찰을 흔드는 그런 주장들을 갖다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용된 그런 모양새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매뉴얼이 있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점점 사건은, 의혹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또 생기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막아야 될까요? 예, 사실은 언론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지금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도 지키지 않을 만큼 클릭 수와 그로 인한 수익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실제로 포탈에 의해서 기사가 유통이 되는 이런 체계 안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확인되지 않는 그 정보를 부풀려서 보도를 한다거나 해서 현저하게 특정한 개인들에게 상처를 입힌 그런 그야말로 흉기가 돼버린 기사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고 손정민 군의 친구 A 씨와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로 이 일이 마무리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잃게 되거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되고 다시는 분명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소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있지 않은 의혹을 부풀린다는 게 문제니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